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변민경입니다. 저는 작년 상반기에 퇴사를 하고 거의 1년에서 1년 2개월 정도 이제 퇴사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퇴사 후에 일러스트레이터로 프리랜서로 지내면서 상반기는 어떻게 보냈고, 이제 지금 최근 근황이랑 이제 하반기는 어떤 목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도 한번 올해 상반기를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반기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평소에 유튜브로는 이렇게 면대면으로 영상을 말하진 않잖아요. 저는 보통 다큐멘터리처럼 나레이션으로 저의 일상과 여행을 공유를 했었고, 좀 많이 저희 카메라 보고 얘기한 게 조금 아직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도 한번 오늘 용기를 내고 저도 어떤 상반기를 보냈는지 좀 정리를 하고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나름 편한 느낌을 내고자 이렇게 수박을 깎아왔어요. 집에서 직접 고향집에서 기른 수박을 깎아왔고 먹으면서 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편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놓고 할게요. 이게 팔이 아파서 이렇게 두고 들리 Can you hear me now? Okay. 아까 제가 마이크를 바닥에 두고 하니까 소리가 안 나가지고 다시 재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9년 정도 디자이너로 일을 하면서 일러스트레이터로 병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5년도 상반기에는 퇴사를 해서 지금은 퇴사한 지는 1년 2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지내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변민경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짜자자자잔. 우선 제가 퇴사를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우선 병행을 하면서 체력적인 문제가 있었고 사실 회사에서는 병행한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회사에서 실수가 나면은 뭐 그림이나 전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저도 심지어 그랬고 거의 퇴사 끝물에는 아침 9시에 출근을 하지만 10시, 11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게 오전이 아니고요. 오후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저녁도 끼니도 대충 때우고 점심도 대충 때우고 잠을 점심에 자고 피곤이 쌓여서 그렇게 되니까 너무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꿈꿔왔던 그림이 귀찮아지는 그 상태까지 이뤘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퇴근 후에 그림을 그렸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몸이 힘드니까 쉬고 싶겠죠. 그럼 점점 놓는 게 됐고 느꼈습니다. 두 가지 토끼를 저는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 토끼 다 잃어버리는 경험을 했었어서 나는 좀 더 그림에 몰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퇴사를 결심을 했고요. 이제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보냈냐 하면 우선 작년 말에는 제 그림 스타일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포트폴리오를 계속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계획을 짜보는 건 어떨까요? 이거는 저의 작년 계획이고요. 이게 피라미드랑 역피라미드가 있는데 맨 위에는 내가 추구하고 싶은 목표, 중간에는 뭐 중간 목표, 마지막에는 이제 역 피라미드는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피라미드입니다. 이거는 뭐 룰이 정해진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계획을 세우다 보니 이런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퇴사를 하면은 이제 하고 싶었던 게 많았기 때문에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마음 정리, 뭐 우선순위 정리가 필요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보시면 첫 순위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로서 포트폴리오가 필요로 했으니까 PDF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계획을 세웠고 그 밑에는 나를 알릴 공모전 수단이 좀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국내에서는 내가 안 먹히나?
해외는 먹히나? 약간 이런 상상? 그래서 해외도 해보고 싶다 해서 해외 공모전도 지원을 했었고, 그 밑단에 보면, 그러면 나는 이름을 알리고 나의 브랜딩을 알리기 위해서는 SNS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SNS란 뭐냐면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유튜브는 제가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채널이었어요. 사실 코로나 전 2017년부터는 저는 유튜브를 찍었었어요. 올렸었어요. 다른 채널에. 물론 그땐 뷰가 막 100, 뭐 39, 팔로우 구독자 한 27명인가 30 몇 명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잘 몰랐고 저도 그냥 브이로그 형식으로 얼굴 안 나오게 찍었는데, 그러고 말았어요. 왜냐면 좀 꾸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의 삶에서 저는 항상 카메라로 저를 남기는 걸 좋아했었어요. 뭐 캐나다 어학연수를 대학교 2013년 때 갔다 왔는데, 그때도 막 말하면서 막 캐나다의 상황도 보여주고 설명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영상을 찾아서 다시 편집하고 싶긴 해요. 한번 찾아봐 볼게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저는 항상 제가 제 안에 유튜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작년에는 제가 아티스트 웨이 줌 모임도 하고 과정 모임도 하고 동료 작가님 덕분에 하면서 느꼈던 게, 나는 유튜브를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이다 해서 9월 말에는 유튜브 채널을 퇴사 후에 개설하긴 했어요. 그때 첫 영상을 9월 말쯤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이제 퇴사를 왜 하게 됐는지, 보통 그게 사실은 버프가 좋잖아요. 내 얘기를 하기가 좋은 컨텐츠고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퇴사를 잡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가 어렵냐면, 내가 했는데 퇴사한 지는 얼마 안 됐으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내용까지 내가 건드려야 될까. 그래서 우선은 편집은 조심스럽게 다 했고, 근데 이제 내가 툴이 너무 어려우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프리미어로 하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운 거지. 어플로 하긴 너무 화면도 작고.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저희 언니가 영상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전공자인 언니가 있는데 언니를 활용하자 해서 언니한테 연락을 해서, 언니 나 1박 2일 동안 나를 붙잡아줘. 내가 그 영상 끝날 때까지 나를 풀어주지 마라고 장난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언니 집에서 1박 2일 잠도 안 자고 편집을 해서 거의 완성을 하고 배운 걸로 집에 와서 이제 편집을 완료해서 9월 말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채널명이 일러스트레이터 변민경이었어요. 첫 영상 때는. 근데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이름이 재미없잖아요. 잘 안 와닿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내용은, 우선 내가 퇴사를 하고 일러스트레이터로 프리랜서로 잘 서가는 과정을 남기면서 내가 변하는 과정을 누군가한테 공유를 해보자. 그러면서 나도 성장하고 그걸 보는 분들도 공감을 해주면서 좀 같이 꿈을 꾸고 싶다라는 생각에 챗 GPT랑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변하는 민경 씨 어떠니에요? 제 이름이 변민경이거든요. 변 씨일 때가 이렇게 반가운 게 처음입니다. 왜? 이거는 진짜 TMI인데 변 씨니까, 초등학교 때 별명이 변태, 변녀, 변비 조심하세요.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책상에 어떤 애가 남자애였는데 변사체라고 누가 올려놨어요. 메모장 변사체.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이 변사체가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변사체가 뭐야? 어떤 애가 이렇게 썼는데 했더니 놀라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변 씨는 놀림받을 게 맞는데, 뭐 이렇게 변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변 씨가 참 반가웠습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유튜브를 개설하게 됐고, 요즘은 부모님도 저의 일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원래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제가 언니랑 몰래 두 분의 구독을 끊어놨었는데, 이제 좀 천이 될 때까지 끊어놓은 걸 말 안 했어요. 왜냐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하나둘 하는 게 너무 만족감이 좀 컸어요. 보통 회사에서는 약간 누군가가 시키거나 그 회사의
계획이나 목표에 맞춰서 움직였다면 이건 저의 목표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작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상반기 이게 다른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상반기를 1월부터 6월까지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도 상반기는 지났지만 이제 하반기 목표를 짜기 위해서 도움될 만한 표를 제가 여기에 올려놓을게요. 한번 여러분도 써보시면서 하반기 목표를 정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표를 엑셀로 만들어서 타이핑한 것도 좋은데 한번 그냥 종이랑 펜만 두고 핸드폰 없이 온전하게 내 생각으로 요걸 채워보세요. 손으로 쓰는 거랑 타이핑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맨 윗줄에는 달이 있고 왼쪽에는 목표, 공모전 또는 도전, 어떤 그림을 그릴 건지, 저는 유튜브니까 유튜브는 어떤 컨텐츠 올릴 건지, 수익은 어떻게 낼 건지, 그 달에 칭찬할 점, 발전할 점을 썼고, 맨 오른쪽에는 그 상반기 동안 전체 목표를 썼어요. 제가 A4 용지를 엄청 사랑하는 게 제가 아무리 다이어리가 있어도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냥 아날로그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목표는 원래는 1, 2월은 코어 워크 시간, 3, 4월은 판매 시간, 5, 6월은 공모전을 내는 시간으로 제가 잡아봤는데 계획은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추천드린 방법을 얘는 꼭 펜으로 적는 게 아니고 한번 연필로 적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표를 좀 연한 하늘색으로 표를 그린 다음에 연필로 써요, 목표를. 왜냐면 지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에는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이제 독립출판 책을 완성을 해보고 공모전을 지원을 해보고 그런 겁니다. 이런 거 쓰면 좋은 게 내 머릿속에 다양하게 하고 싶었던 일들이 일정히 정리가 되면서 그냥 이대로 움직이면 된다는 위안감이 있어요. 저는 이제 MBTI가 끝에가 J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편애하는데 다른 분들은 자기 편한 방식이 찾는다면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1, 2, 3월에는 공모전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다양성 만화 지원, 도서관 상주, 또 월드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현대 어린이책 미술관, 기류의 인문화, 전시 공모인데 다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도서관 상주는 뭐냐면 작가님들이 도서관에서 상주를 주 3일 하면서 수업을 하고 이제 월급을 받는 형식이에요. 한국예술문화위원회에서 주최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1차는 다 붙었어요. 도서관 3곳에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서점이랑 다 붙었지만 이제 면접 때 다 떨어졌고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오피셜한 그림책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뭔가 방향성이 안 맞았기 때문에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어떤 서점이 면접 보는 한 곳의 서점이 저를 좋게 봐주셔서 기류인문학이라는 게 있다 국가사업 중에 그래서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같이 진행을 기획 단계까지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도서관에 제안을 했던 기획을 이제 기류인문학으로 갖고 가는 건데 뭐였냐면 그림책을 내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툴을 활용해서 인디자인이랑 포토샵 활용해서 보통 작가님들은 자기 그림과 글은 있지만 이 툴이 어려워서 책을 만들기 어려워하거나 꺼려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수업을 냈었는데 도서관 상주 떨어졌지만 기뢰 인문학으로 이제 같이 해보자 해서 더 디테일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서점이랑 소통을 하다 보니 근데 그분도 다른 일로 바쁘시잖아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하게 열심히 하고 싶었던 열정이 있어서 계속 저는 소통을 원하고 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해는 되지만 그때 당시는 나만 왜 이렇게 몰입이 되어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이 든 게 그냥 내가 기획이 있고 내가 수업 자료가 있고 내 안에 재능이 있다면
내가 한번 열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기류인문학은 떨어졌지만 그래서 제가 5월 달에는 내 그림이 한 권의 책이 되기까지라는 수업을 열었어요. 근데 이 수업을 열게 된 계기는 또 작년으로 6월로 가는데 아크 동료분 중에 영수님이 저에게 힘을 주셨거든요. 그때 영수님이 글과 그림은 있는데 어떤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툴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알려달라고 하셔서 저희 집에 오셔서 8시간 정도를 과외를 받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너무 잘 알려주시고 재능이 있는 것 같다. 한번 수업을 열어도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한 번도 생각지도 않은 거였어요. 왜냐면 저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내 재능으로 돈을 번다는 거. 어떤 작가님들도 많이 그러실 거예요. 내가 뭐 완벽하게 준비돼야지 제안을 해야지 또는 완벽하게 그려야지 뭔가 해야지 하는데 그 완벽한 날은 사실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내 기준은 나는 부족했는데 타인이 나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 수업을 열 수 있는 사람인가? 근데 생각을 다시 해봤더니 나는 회사에서 한 9년 정도 PT 발표 같은 것도 해봤었고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기 위해서 여러 수업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노트폴리오도 듣고 옛날에는 디노마드 수업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수업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체득이 된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좋고 어떤 수업이 좀 나한테 도움이 되고 어떤 수업은 좀 루즈하다 이런 게 체득이 알아서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꾸준히 학원 같은 걸 다니면서 그런 리소스를 이용해서 나도 한번 좋은 수업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나도 독립서적을 6권을 냈고 판매는 이제 3권을 했지만 그 과정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나도 그 전에 힘들었던 또는 몰랐던 부분이 있었던 부분을 갖고 있는 작가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열었습니다. 수업을 열었는데 제가 홍보의 부족성 잘 그걸 못해서 이제 모객이 잘 안 됐습니다. 물론 그때도 제가 수업 대관하는 장소를 알아보고자 예전에 독립서점 잘 소통했던 곳이 있어요. 제 집 주변에 있었던 그 사장님한테 한번 대관 관련해서 수업 대관 가능한지 여쭤보니 오케이 하셔서 오케이 했는데 한 명밖에 안 모여서 사실은 대관을 그때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 집에서 과외를 했고 수업을 이제 만족스럽게 들은 작가님이 작가님 수업 이거 니즈가 많을 것 같아요. 진짜 또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 제가 3회를 했거든요. 3회를 했는데도 이제 집에서 하다 보니까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계속 시간이 오버되고 그러니까 너무 횟수를 짧게 잡았고 하여튼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니까 시간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걸 느끼고 그 작가님이 이제 홍보를 할 때 처음에는 이게 어떤 내용의 수업인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이런 내용 좀 넣으면 어때요? 넣으면 어때요? 해가지고 그거를 좀 완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연말을 보내고 상반기에 이제 공모전을 치우쳐서 살다 보니 또 잊었어요. 사실 또 그런 사이 사람은 용기가 사라지잖아요. 내가 뭘 해? 내가 뭘 하겠어? 준비해야지 하고 준비만 계속한 거예요, 상반기에. 그래서 근데 딱 기리의 인문학 기획을 하다가 제가 이거 내가 혼자 해도 되겠는데 생각하는 순간 그때 수업 홍보 자료 뭐 사진 촬영 그러니까 피드에 들어가는 사진 촬영 또는 피드 디자인 또는 이런 문구들 같은 거를 바로 정리해서 하루 만에 이제 하고 물론 제 머릿속에 또는 작년에 했던 내용이 있었겠죠. 더 디테일하게 잡아서 수업을 공지를 올렸습니다. 5월 달에. 너무 걱정했어요. 제가 모객이 될까 또 안 될까 해서 다행히도 너무 감사하게도 4분의 작가님이 제 수업을 신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놀랐던 게 나를 어떻게 알고 이 수업을 믿고 나를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더니 팬이었대요. 팬이었던 분도 계시고 아니면 피드에 떠서 봐서 너무 필요했던 내용이라고 해서 수업을 들은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은
계속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뭔지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올해 4월에는 화천에 그림체 캠프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출판사 분홍 피노키오에 이제 박영철 작가님이 4박 5일로 기획한 그림체 캠프를 제가 화천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여러 작가님들을 만나고 같이 내가 직접 캐릭터가 되어서 이야기를 써내보고 그림을 그려서 더미책을 만드는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좋은 경험을 했었고, 왜냐면 제가 공모전으로 1월부터 3월까지 너무 지쳐서 그림을 잘 안 그리는 슬럼프에 빠졌었거든요. 왜냐면 똑같은 그림을 계속 그렸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때 좀 내가 캠프를 가면서 내 뇌를 좀 자유롭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마지막 수업 때 어떤 작가님이 제가 디자이너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예전에 그래서 인디자인이랑 포토샵도 하실 줄 아냐 해서 안다 했더니 그럼 수업 열어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게 인사이트가 들어오잖아요. 제가 이제 공모전 때 지쳐가지고 계획은 수업을 연다라고 여기도 써 있어요. 3월 4월에 연다. 근데 안 했거든요. 왜 안 했냐면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용기란 거는 주변 사람들이 줘서 또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난 기리의 문화도 떨어졌고 주변에서도 해보라 하니까 이게 확 오른 거예요. 그래서 확 올라서 하루에 만들어서 피드를 올리고 4명 모이고 지금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수업 준비도 잘 하고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 마지막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잘 마무리하고 저도 좀 쉰 다음에 2기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혹시 내 글과 그림이 있지만 인디자인이나 포토샵이라는 툴이 너무 무서워서 미뤘던 예비 작가님들 또는 작가님들 대환영입니다. 깨알 홍보. 제가 또 수업을 어떻게 열게 되고 진행을 했는지 영상 편집해서 올릴게요. 그때는 또 모집 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수업을 열었다, 수업을 준비했다 였고 제가 다 공모전 떨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노력 중에서도 이제 퍼블리셔스 테이블이랑 얼리미티드 에디션이 이제 제가 팀으로 지원을 해서 뽑혔거든요. 팀 이름은 잼 채집단이고요. 잼은 즉흥적인이란 뜻도 있고 재밌다 해서 재밌다! 그러니까 즉흥의 영감과 재밌음을 채집하는 집단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은 저희가 독립서적을 만드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든 팀인데 같이 나가기로 해서 지원서를 해서 붙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퍼블리셔스 테이블, 11월에는 얼리미티드 에디션에 나갈 건데 저를 만나보고 싶은 분들은 놀러 오세요. 나중에 한번 부스 번호 나오면 여기다가 공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붙었잖아요? 뭘 해야 돼요? 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획 단계인 애들을 모두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의 7, 8월은 우선 제가 플러피라는 엽서북을 만들 거예요. 제가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알러지가 있어서 이웃 강아지를 멀리서 보거나 사진으로 이렇게 찍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멀리서 본 사랑을 좀 느껴서, 그러니까 소유하는 것만이 아닌 제가 멀리서 보면서 좀 그림으로 남기는 것 또한 사랑이라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복시리드를 그린다고 해서 플러피고요. 그것들을 이제 각자 강아지에 맞는 자연물들을 패턴화해서 엽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리면 마음에 안 들고 그리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계속 그려보고 있고 얘를 엮어서 8월쯤에 제발 텀블벅에 올리겠습니다. 과연? 해서 텀블벅을 해서 자금을 좀 모아서 멋있는 예쁜 책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최근에 새끼 고양이를 길거리에서 봤어요. 근데 너무 귀엽고 너무 민들레오실 같고 이렇게 막 이렇게 보호 본능이 일으키는 거여서 보면서 느낀 게 귀여움이란 대단한 거구나. 그래서 아이들이나 새끼들은 귀엽대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귀여워야 된대요. 그래서 그 귀여움을 뚜글뚜글 여러 고양이 새끼들을 그려서 엄마 고양이한테 가는 뭔가 책을 아트북을 만들까 생각 중이고 이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또 아이디어는
댄스 앤 러브, 자유롭게 춤을 표현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의 책을 그릴 거고, 다음에는 제가 또 퇴사를 하고 여행을 많이 다녀왔어요. 여행을 많이 다녀온 이유가 제가 30 중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짝꿍도 이제 이직 준비도 한다고 해서 이직하면 이제 여행을 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마침 제가 시간도 있고 약간의 모은 돈 이제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행을 많이 갔어요. 왜냐면 또 시기란 게 있잖아요. 여행을 많이 갈 수 있는 체력과 시간과 어느 정도 모은 돈. 그래서 작년에는 일본을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구마모토, 오키나와, 가나자와 도쿄를 갔고, 대만 작년에 갔고, 올 초에 상하이랑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 데도 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여행들을 묶어서 그림 에세이를 만들고 싶다. 그것도 제가 일본의 소도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다녀왔는데요, 소도시를. 다카마스, 나고야, 구마모토, 오키나와, 가나자와 뭐 등등 있는데 이것들을 묶어서 일본 소도시 편을 만들고 뭐 이렇게 동남아시아 편 묶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이디어는 계속 나오는데 네,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롭게 한 거는 포스터 판매를 해봤어요. 작년에 제가 그렸던 그림들로 DM이 왔어요. 그래서 작가님 이 그림 너무 좋은데 혹시 포스터 판매는 안 하시나요? 또는 얼마인가요? 뭐 개인 의뢰도 되나요? 뭐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 그림이 판매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 용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직 제작을 한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얼마로 책정해야 할지 어렵고 또 어떻게 포장할지가 아직 고민이었기 때문에 안 했어요, 작년에는. 근데 이제 올해 느꼈던 게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지만 수익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은 예술가들은 돈과 멀어야 된다? 그럼 예술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 생각이 컸는데 아니죠. 우리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짝꿍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전문가는 돈을 받고 일한다. 또는 돈을 벌어야지 전문가다. 라는 거예요. 그래, 맞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희망을 얻었으니까 그 희망을 얻은 그 그림으로 한번 판매를 해보자. 그게 이제 5월 달에 가정의 달이었고, 제가 가족을 그린, 그러니까 엄마와 딸 토끼를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고 다른 좋아하는 분들한테 한번 퍼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5월의 가정의 달을 기념해서 판매를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구글 폼으로 인스타그램으로 판매를 해봤고요. 그때 느꼈던 거는 나도 이제 판매 채널을 만들거나 판매할 수 있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라는 또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근데 아직 정리 단계는 아닌데 판매가 된 거예요. 감사하게도. 제가 진짜 그때 여행을 갔을 때 그거를 공지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계속 봤어요. 구글 폼 새로운 사람 있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몇몇 분들이 이제 구매해 주시고 이제 택배를 받으시고 인증도 올려주시면서 너무 뿌듯한 거야. 내 그림이 남들한테 뻗어나가면 이런 기분이구나. 기분이 묘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내 그림이 저렇게 갈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느껴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이제 분들도 이제 DM이 왔는데 다른 그림도 그려주세요. 작가님 이런 그림 좋아요.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너무 착해. 너무 러블리해. 왜냐면 제가 회사 다닐 때는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져. 초반에도 좋은 얘기 많이 듣긴 했지만 후반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 오면서 뭐 이거밖에 안 돼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지쳐서 저의 100%를 발휘를 못해서일 수도 있어요. 뭐 제가 못한 것도 있었겠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엄청 쭈그라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이렇게 제 그림으로 사랑을 받고 뭐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계속 들어오고 너무 네, 감동적인 모먼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계획대로는 안 되지만 새로운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사람들도 알게 되고. 그래서 사실 상반기 초반에는 제가 이게 요거 아까 안 보셨겠죠? 이런 거 적어놨어요. 제가 지금 악필인데 이걸 읽어드릴게요. 이거를 붙였거든요. 뭐냐면 급하지 마. 스텝 바이 스텝. 처음부터 색을 넣지 마. 머리를 너무 쓰지 마. 그 느낌에 몰두해봐. 입니다.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퇴사하고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아마 퇴사하시고 얼마 안 된 작가님들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빨리 뜨고 싶다. 빨리 잘하고 싶다. 빨리 책을 만들고 싶다. 근데 그냥 다 요즘은 느낀 건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때를 기다리는 건 아니고 그냥 묵묵하게 그냥 하나하나 하면서 지치지 않고 그게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를 하다가 가끔 엄청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뷰수가 안 나오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냥 유튜브라는 게 올리면 또 다음 거를 또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즐거워서 제가 활활 타오르는데 끝나면 지쳐있는 거 너무 이러면서. 근데 뭐 물론 뷰수 안 나오면 답답하죠. 아, 그래서 저는 한번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뭔가 SNS에 내가 구독자나 뭔가 팔로우 수가 안 느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지만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저도 작년부터 이거를 막 써내려갔어요. 인스타 팔로우 기록인데 사실 이건 저는 인스타만 있지만 이제 후로 갈수록 유튜브도 새로 해서 유튜브도 생겼어요. 슬래시로. 이걸 왜 쓰냐면은 내가 이거를 인스타나 유튜브의 구독자나 팔로우가 늘었네? 줄었네? 그거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있네? 이걸 보기 위해서 써요. 이것도 짝꿍이 써보라서 쓴 건데 꽤 도움이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 막 엄청 폭발적인 거나 어그로를 끌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우리 그림 같은 경우는 막 늘진 않아요. 저는 그래요. 느는 분들 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튜브를 같이 쓴 날짜부터 읽어볼게요. 이 시작은 10월 7일부터 했어요. 네, 11월 9일에는 인스타그램 1265명, 유튜브 47명. 두 숫자였어요. 연말에는 연말 12월 30 인스타그램 1320 306 세 글자 됐어요. 세 자가 됐어요. 2월 달에 볼까? 2월 6일 인스타그램 1384 유튜브 473 꽤 늘었죠? 근데 2월 16일 인스타그램 1386 유튜브 672 하고 1만 회를 찍었어요. 뭐로 찍었냐면 고미술 상가를 제가 사로님이랑 가서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고미술이 뭔지 몰랐지만 사로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같이 따라봤어요. 근데 너무 멋있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멋있는 고미술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같이 트렌드랑 따라온 거예요. 3월 달부터인가? 고미술이 뜬다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봐주시고 이때 유입이 되게 많이 됐습니다. 너무 사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분들 너무 많아. 그러다가 이제 오늘은 인스타그램 1560, 유튜브는 1118입니다. 그래서 뭔가 폭발적으로 빨리 늘어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면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게임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하반기 목표를 이렇게 다시 짜봤어요. 상반기 때처럼 종이로 적어봤고요.
제가 이제 9월 달에 퍼블리셔 스테이블이랑 11월에 얼리미티드 에디션을 나가니까 그 전에 책을 두세 권을 완성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8월에는 텀블벅을 할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도쿄 아트북 페어도 지원을 했어요. 내년 1월에 시작인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7월 말에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 1월에 도쿄 아트북 페어를 나가면 엄청나게 더 책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든 책들로 연말에는 이제 독립서점에 입고를 하고, 저도 이제 출판사랑 책도 만들고 싶어서 제가 갖고 있는 그림책들 더미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이제 명함을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눴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출판사에게 그걸 좀 정리해서 제안을 돌려볼까 합니다. 이제는 제가 독립서적을 많이 냈기 때문에 출판사랑도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혼자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사람 피드백도 받으면서, 그 편집자분들 피드백도 받으면서 좀 좋은 책을 만들고 다양한 사람한테 더 많이 퍼지고 싶어요. 그래서 좀 하반기에는 7, 8월에 응축했던 저의 작품들을 뻗어나가는 작업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급하지 마, 스텝 바이 스텝인 거예요. 만들어서 내보자. 작가로서는 책이 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낫그림도 좋은데 묶어서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선 3반기는 지났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천천히, 아직 남았잖아요, 올해가. 하고 싶었던 거, 해야 하는 거를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저의 추천 방법은,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회사 다이어리랑 내 다이어리를 좀 나눠서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아를 두 개를 나누는 것도 재밌잖아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재밌다? 뭔가 감동적인 이야기라면, 제가 세운상가에서 그 독립서적을 판 적이 있는데 그때 만났던 어떤 작가님이에요. 그분이 그때 당시 고민이 회사에서 나왔는데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 였었는데, 지금 제가 2년 전에 만났을 때는 이제 저처럼 회사를 아침에 다니고 밤에 그림을 그리니까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뭐가 좋냐면 배트맨이 된 기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는 업무 수행하고 밤에는 내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나는 배트맨이 된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작가님 하는데 그때 너무 뿌듯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에도 이렇게 만족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물론 저도 초반에 그랬습니다. 나중에 그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좀 힘들었는데, 네,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지금 상황에서 나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면서 하반기를 한번 예쁘게 멋있게 꾸려봅시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 이건 1이고 2는 이제 프리랜서로 지내면서, 또는 프리랜서 예비분들을 위해 어떻게 루틴을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루틴을 잡고 하루를 보내는지를 한번 같이 얘기해 보면서 다시 좀 더 디테일한 계획을 짜볼까 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들도 하반기에 꼭 이루고 싶은 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같이 공유하고 힘을 냅시다. 천천히 오래가요. 이거 처음 얼굴 보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퇴사 후에 펼친 새 노트, 연필 대신 색을 골라봐. 어제보다 한 톤 더 밝게 내일의 나를 그려가는 중. 편안한 민경씨야. 하루하루 선을 잇는 나. 작은 점도 그림이 돼가 긍정으로 채우는 일상. 편안한 민경씨야. 나답게 번지는 색깔 조금씩 천천히. 지금부터 시작이야. 실패들도 귀여운 밑그림, 실수조차 배경이 돼줘. 멈춰있어도 괜찮단 말에 다시 보면 길이 보여.
변하는 민경씨야 따라와 하루하루 선을 잇는 나 작은 점도 그림이 돼가 긍정으로 채우는 일상 변하는 민경씨야 그려봐 나답게 번지는 색깔 조금씩 천천히 지금부터 시작이